10대, 20대, 30대부터 힘든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도드라지게 힘들어지는 건 보통 딸이 40대, 엄마의 70대 정도. 그러면 지금인데 지금 딱 지금. 엄마가 갱년기를 지나고 딸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시점. 아, 나 너무 힘든데? 아, 이제 벅차.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참아줄 수 없어. 왜 이제 와서 난리야? 20대부터 얘기하면 내가 진작에 고쳤지. 이제 와서 아주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럼 인연을 끊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지만 엄마 vs 딸로 엄마가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는 말들이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요거를 이제 또 잘못 이해해서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엄마에 대한 진실을 듣고 왔어. 내가 평생을 당한 거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마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진 특성, 경계선은 없다, 코드네임 마더. 엄마들은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존재죠. 엄마들의 경계선 뭐 이제 넘어 들어올까요? 첫 번째는 딸의 외모,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딸을 한참 보다가 쌍수 언제 할 거야? 아 진짜? 막 이래요. 너무 기정사실이야. 그러면 딸이 쌍수? 나 안 할 건데? 왜 안 해? 그 눈으로 계속 살 거야? 어떡해, 상처야. 아니 엄마가 준 눈이잖아요. 그냥 패션도 엄마들 마음엔 안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 엄마는 되게 이제 멋쟁이였고 진짜 예뻤고 그래서 항상 저를 아쉬워했고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면 니 딸? 니 딸? 니 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셔요. 특히 키를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비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가 볼 때는 아주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패션에 꽂혔냐면 세로 스프라이트에 꽂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로인데 하얀 니트의 세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그것만 입으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니 딸? 이러는데 그걸 입고 나가면 와우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옷을 입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요즘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때는요 이렇게 빨간 다라이 같은 큰 통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부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옷이 쓰레기통에 딱 버려져서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버림을 바른 듯한 느낌을 이렇게 쓰레기통 뚜껑에 딱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이거를 엄마가 버리다니 제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경질을 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아니다, 영아니야, 뭐 안 어울려, 키가 작아 막 이러면서 그거를 뭐하러 갖고 들어왔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거를 다시 또 다 펴가지고 속상해하면서 엄마 하면서 다시 또 잘 개켜놓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그게 또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가지고 들어와서 어제와 같이 약간 메멘토처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갔다 왔는데 그 티셔츠를 또 쓰레기통에 엄마가 버린 다음에 그 위에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와. 절대로 이것을 입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어머님도 근데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그죠? 대단하시다. 진짜 세시다, 어머니들. 제가 딱 그걸 본 순간 못 이겨. 엄마가 원해서 밀고 들어오는 선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간의 무력감? 그때부터 엄마가 뭐 하지 마 그러면 먹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때 좀 이제 없어졌어요. 잘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막 툭툭 던지는 말을 만약에 친구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 아마 그 친구도 손절 많이 칠걸요. 엄마가 너 얼굴 왜 갈수록 커지니? 아니 너 곱창 좋아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너 곱창 끊어야 되겠다 야. 그러면
치마 입고 나가면 그 치마를 입는 거야? 종아리가 다 나오는데 네가 네 알을 못 봤지? 걸어 다닐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친구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 친구가 동주야 그 옷 입으려고 알 안 보여 이러면은 절교. 그렇죠. 이거는 남친이 얘기하던 뭐 누가 얘기해도 굉장히 선 넘는 건데 오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살아가면 침범해도 되는가? 우리 한번 퀘스천 할 필요 있어요. 그다음에 딸의 남자 또 상당히 많이 개입합니다. 제가 볼 때 엄마들 나름대로의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상처. 아빠네.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물어보지 못했고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그 미안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신념 같은 거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던지죠. 그냥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다듬다가 와, 툭툭 던지시는구나, 툭툭. 김씨 안 돼. 또 방을 또 한번 훔쳐. 스무스하다. 그러다 이렇게 막 탁 털다가 장남도 안 돼. 경상도 안 돼. 뭐 전라도 안 돼. 충청도 안 돼. 사업하는 남자 안 돼. 너 그리고 너 관상은 과학인 거 알지? 인중 좁은 남자 안 돼. 누구 만나야 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익숙해. 아빠. 되게 익숙한 프로파일링들을 보통 이제 이야기 해. 아빠도 너무 슬퍼. 뭔가 엄마들의 미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딸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사하면서 이렇게 딸들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입하고 스트레스 많이 주죠. 자,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은 넘는 거 뭐 있을까요? 딸들의 취향. 취향이죠. 보통 이제 딸들은 이제 좀 모던한 거, 좀 세련된 거, 약간 북유럽풍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죠. 근데 엄마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엄마들은 그냥 꽃이야. 그래서 막 접시도 꽃, 베개도 꽃, 뭐 다 꽃, 다 꽃이에요. 맞아. 그럼 엄마, 나는 꽃은 좀 별론데, 야, 빨래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이불이 보풀이 안 난다고. 하여튼 써, 좋다니까 써.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꽃밭에서 일어나가지고 꽃밭에서 밥을 먹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만 이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 길 꽃밭을 갈 수밖에는 없어요. 아주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물론 딸들을 사랑하니까 잘 챙겨주죠. 하지만 분명히 좀 다른 건 뭐냐면 가이드처럼 챙겨줘야 돼요.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인데 알아서들 식사하시고 쇼핑하신 다음에 5시 반에 여기서 다시 깃발 들고 있을 테니 오십시오 하면서 5시간의 자유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뭘 하든지 터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창조주로서 제작자로서 어떤 오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떤 조물주나 이렇게 디자이너처럼 딸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침범을 딸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침범이 아주 따뜻한 사랑의 얼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의 의도는 사랑이죠. 사랑이 넘쳐서 그렇고, 그리고 딸들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엄마 나이 정도 되는 예를 들어 60, 70 정도의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를 딸들이 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참아줘야지 그것이 엄마의 인생을 인정하는, 엄마의 노고를 내가 인정한다는 이제 그런 애티튜드 같은 거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정의 경계선이 모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랑만 싸우면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기도 아직 3살이고 어려서 얘 치닥거리 하기도 힘들고
자기 인생 자체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도 부족하고. 근데 안 들어주면 못된 딸 같은데 들어주려니 정서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결혼 전에서부터 경계선이 계속 모호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예약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 얘기는 다 내 딸한테만 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한번 자기 마음에 경종을 울리시면서 돼요. 딸들은 상담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엄마들이 있다면 딸들이 이제 이것을 전복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엄마가 전화 오는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 타임에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그 내 타임에 전화를 받게 되면 엄마가 그 사이에 진정이 좀 돼요. 네, 진정이 되고 또 엄마가 그 사이에 또 바쁜 일이 생겨. 엄마 왜? 아우, 야, 아까 정말 아주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야, 근데 엄마 지금 어디 가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아주 그냥, 아우, 속 터져. 끊어! 이렇게 끊어버려.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벌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내가 요즘에 좀 아기도 어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엄마 힘든 거에서 문자로 남겨놔. 내가 또 전화할 수 있을 때 좀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거를 살짝 전복시키면서 주도권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시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은 케이스. 근데 이게 참 엄마들의 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마들의 그 말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 아빠가 되게 그렇지 않은데 되게 나쁘게 규정될 수 있어요. 엄마하고는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엄마는 너무나 쉽게 불쌍한 사람이 이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융합을 형성하기도 하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진짜로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딸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딸은 나와 같을 것이다. 얘는 말 안 해도 알아.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희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젠 저랑 놀아주지 않는데 예전에 저랑 놀아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극장 같은 데 가면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막 농구공 같은 거 이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3,000원어치 넣어가지고 막 둘이 하는데 공을 넣어서 받고 하는데 공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저희 애한테 우와 대박 야 지금 우리 완전 한마음 한뜻이야 그지? 그랬더니 저희 애가 저를 딱 보더니 두 마음 한뜻이겠지. 근데 그때 잠깐 약간 띵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두 마음 한뜻이지.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나는 그동안 한 마음 한뜻이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필터링해서 없이 해서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을 쉽게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마음 아니고요. 두 마음. 뜻은 때때로 같을 수 있으나 두 마음이라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엄마들이 많이 하는 생각들은 내 딸은 정말 내가 잘 안다는 전제예요.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친척 애기 돌잔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딸이 가려고 했는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진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PT를 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돌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기에는 정말로 약간 내 컨디션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엄마에게 안 간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가 봉투는 좀 했거든?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아빠랑 갔다 와. 그럼 엄마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좋은데 왜? 막상 가려니까 속이 애리지. 그러니까 작년에 재성이한테 갔으면 얼마나 좋아. 왜 재성이한테 갈 길을 안 가고 너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막상 보면은 너도 기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기분이 안 좋지 않아. 나는 정말 너무 축하하고 싶어. 축하해. 야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저 멘트 꼭 있어.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아우 머리 아파. 나 울렁거리는 것 같은데? 또 나도 가지 말까 봐. 짜증나. 아빠는 이제 옷도 다 입었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불쌍해. 이러다가 딸 편 들으면 엄마가 와, 엄마 편 들으면 딸이 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가만히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가 이제 막 뇌를 풀 가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토가 나면은 그러니까 나는 산에 가는 것이 나은가. 집에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이셔츠는 입고 계시는데 바지는 팬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아, 이렇게 되면은 바지만 입으면 되고 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바지만 벗고 있는 상태. 아, 그 상태군요. 네, 아빠한테 너무 무서운 거야. 이렇게 시달리던 딸들이 어느 날인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 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탈출을 시도하죠.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얘기해요. 엄마, 하지 마. 우리 집에 반찬 가져오지 마. 화장실 청소 락스 뿌려놓지 마. 내가 할게. 엄마가 야, 온 김에 뿌리고 확 하면 되지. 아니, 온 김에 뿌리지 말라고. 나 지금 씻고 잘 거라고. 이렇게 딸들이 저항을 하면 엄마들이 딸들의 이 첫 번째 탈출 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어떻게 무력시키냐면은 허위합의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엄마들이 무력시키게 됩니다. 허위합의 효과라는 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야, 지금 집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너를 붙잡고 물어봐. 아, 그게 허위합의 효과였구나. 엄마가 잘하나 잘못하나. 네가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허위합의 효과예요.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첫 번째 탈출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내죠. 그러면 딸들은 다시 거기서 탁 주저앉게 돼요. 엄마와 이렇게 좀 자기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때 있으세요? 그 딸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케이스지만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딸들을 아바타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기도 해요. 어떻게 아바타 시키냐면 너의 꿈은 나의 꿈. 반대로 말하면 나의 꿈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여자가 변호사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여자는 선생이 최고다. 초등학교 선생이 최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엄마가 원하는 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막 너무 막 애리고 막 마음 아프고. 그래서 물론 지금 직업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제 꿈을 이제 못 이룬 거에 대한 좀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뭔가 좀 터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지 여행 있죠. 뭐 아프리카랄지만 이제 오지 여행을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그 여행을 가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내 아바타를 이 반경 이 다른 국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로스쿨을 보내줄게. 아, 진짜. 그러니까 로스쿨 가.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때 딱 그 딸이 내가 아바타구나. 이 느낌이 그때 딱 들면서 엄마 나는 로스쿨을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래서 1년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바타를 멈췄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